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입니다.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들 만나보겠습니다.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최은미 작가의 신작 소설집 이제 눈으로 만든 사람이란 책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책에 이어 제가 정말 출간을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책입니다. 이 윤성희 소설가의 소설집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소설인데 그렇게 고대하면서 책이 나오기도 전부터 기다리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막 작가님이나 출판사에도 언제 나오는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통 한국 작가들이 문예지나 선집을 통해 단편 소설들을 발표를 해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성희 작가의 소설들은 이제 특히나 제가 발견해서 읽을 때마다 늘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늘 너무 좋으니까 기대치가 점점 커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큰일이네. 이제 저희 코너에서도 김승옥 문학상 소상 소식이나 이제 나의 할머니에게라는 엔솔로지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이제 윤성희 작가 작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번 소설집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작가가 한두 계절마다 발표한 소설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건데요. 5년 만에 소설집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작품들을 포함하여 총 11작품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5년은 길지만 사실 작가에게는 5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을 사실 또 농익혀서 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활발하게 또 작업을 했고.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재작년에 김승옥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도 그렇고 뭐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세대 이야기를 폭넓게 다루는 작가로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한국 소설들이 좀 특정 세대 이야기에 좀 몰려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윤성희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연령대의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책 이제 날마다 만우절에 제일 처음에 실려 있는 소설 여름방학이라는 소설은 이제 자신의 계획보다 일찍 퇴직을 맞이하게 된 한 중년 여성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김승옥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었던 어느 밤이나 남은 기억이라는 소설에는 이 매력적이고 좀 인상적인 할머니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느 밤의 경우에는 동네 어린이의 킥보드를 좀 충동적으로 낮에 훔쳤다가 밤마다 몰래 타는데 그러다가 이제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약간 엉뚱하면서도 좀 슬픈 삶을 살아온 이 할머니가 등장을 해요. 근데 꽤 재미있는 설정 덕분에 회자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제 반면 눈꺼풀이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밤이라는 작품에는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정말 세대가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네모난 기억이라는 이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연애 소설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기를 지나면서 인연이 뭐 닿았다 엇갈리기도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윤성희 작가가 특정 세대뿐 아니라 좀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거는 관심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서는 사실 쓰기가 참 어려운 건 보통 자기 세대 얘기를 맞아요.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윤성희 작가는 본인 세대뿐만이 아니라 정말 폭넓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잘 관심 가지고 본다면 이런 뭐 소설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한 건데 괜찮다와 착하다인데요. 사실 이건 제가 발견하거나 생각한 게 아니라 윤성희 작가의 말을 그대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번 책 작가의 말 일부 대목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작가의 말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을 쓰는 동안 나는 사람들 마음에 뚫린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빨려 들어가면서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멍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 그들이 덜 외로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들에게 다정해지고 싶었다. 굉장히 따뜻하네요. 네, 굉장히 직접적인 또 메시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은 대부분 어떤 인물과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곡절 많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작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좀 담담하게 드러내면서 힘든 삶을 살더라도
삶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쓰는 거를 잃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 소설집에 대해 윤성희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을 쓸 때마다 어느 순간 이제 착하다라는 말을 소설 속 인물들한테 들려주는 대목을 꼭 쓰고 싶었다고 해요. 이전에 썼던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꼭 괜찮다라는 말을 등장시켰는데 이번 소설들을 쓸 때는 좀 어른이 되어서도 착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들을 소설에 담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네. 갑자기 이 책의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책의 표지가 꽃으로 되어 있는데 네, 맞아요. 왠지 이렇게 따스한 그 어떤 정원의 모습 같은 이 글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네, 사실 안에 이제 뒤에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비극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 겪어낸 사람들의 뭔가 피워낸 느낌도 있고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네네 좀 다들 가진 사연들을 그래도 좀 세상을 좀 바라보는 눈을 자기가 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겠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강한 작가의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네. 착하다는 말이 어떻게 쓰였을까? 사람들한테 뭐 이용당하는 이미지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보면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많이 쓰니까 부정적으로 너무 쓰고 있었던 거 아닌가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들기도 하네요.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닌데 저희가 어느 순간 그렇게 좀 나쁘게. 뭔가 그 착하단 말을 들으면 그게 칭찬으로 안 들리는 것 같다는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책에 실린 소설 중에 스위치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남성이 30대인데도 설거지를 하든 뭐 심부름을 하든 엄마가 늘 착하다는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이제 작가가 여기 실린 소설 중에 가장 오래전에 썼는데 왠지 한번 착하다라는 말을 등장시킨 이후에는 어른들한테도 착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실제로 거의 모든 소설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막 쫓아가면서 읽다가도 그리고 그 마음이 좀 아프게 하는 사연들을 읽다가도 이 착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순간 저도 막 읽으면서 좀 험해졌던 마음이 좀 순해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윤성희 작가 소설의 이제 매력 중 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언어라는 게 그런 힘이 있다. 네,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의 주문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게 이 안에서 착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 안 착한데? 라고 대답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한테 그럼 이제 착한 일 하나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순서를 바꾸는 칭찬 같은 게 나오는데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어쨌든 어른한테 우리가 사실은 착하다는 표현은 또 안 써봤죠, 사실. 네, 맞아요. 아이들한테 주로 쓰면서 그걸 주로 길들이는 용으로 썼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던지는 말이라면 그 말도 한번 듣고 싶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더 다른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이 매력 소설집에.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지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윤성희 작가 소설에는 이제 술과 음식이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느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겠는데요. 음식 얘기니. 네, 맞아요. 이 소설 속 인물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다가도 그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술과 음식을 먹는 장면이 거의 모든 소설마다 나와요. 근데 그냥 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읽는 사람도 꼭 따라서 먹어보고 싶게 만드는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요란한 음식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뭐 여름철에 먹는 노각무침 비빔밥이라던가. 그거 맛있는데. 네, 그리고 치킨집이 낮에 문을 안 열자 그냥 편의점 앞에 가서 먹는 이제 치킨과 맥주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무가 없어서 뭐 망고 같은 거를 곁들여 먹는다던가 아니면 비에 젖은 상태로 감자탕집에 들어가서 그걸 먹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정말 셀 수 없이 인상 깊은 이 먹는 장면들이 소설을 작가분이 원래 좀 음식을 맞아요. 네. 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드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읽으면 소설을 읽고 있는데 굉장히 미각이 자극되는 좀 신기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배고파지는 책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입맛 없는 분들 많은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그런 장면이 이제 어떤 양념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네모난 기억이라는 소설에는 장례식장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네. 그렇다는 건 이제 누군가의 죽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례식장이 코다리 조림이 맛있다라던가 아니면 스위치라는 소설에는 이제 막내 삼촌이 수감된 교도소로 면회를 갔다가 주인공이 교도소 건너편에 두부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부랑 막걸리를 너무 맛있게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는 순간들을 좀 가볍게 환기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런 인상적인 음식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아까 말 한마디로 언어의 힐링을 착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음식도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뭔가 힐링되고 회복되는 그런 지쳤을 때 정말 맛있는 걸 하나 먹는다면. 네, 맞아요. 그래서 소설 아까 그 작가의 메시지처럼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다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게 소설의 이제 여러 부분에서 느껴지는데 그 또 작가의 말에 사람들 마음에 뚫린 구멍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수록작 중에 하나인 블랙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 그 구멍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을 갖고 있고 그걸 자꾸 들여다보면 빨려 들어갈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블랙홀이라는 소설에도 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부모가 시골집으로 이사간 뒤에 자꾸만 나쁜 일에 휘말려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엄마는 감옥에 수감되고 그 집을 정리하려고 이제 자식인 형제자매들이 내려갔다가 엄마가 보관해둔 김치를 발견을 해요. 근데 그 김치를 이제 자식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에 대해 좀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먹는 장면, 무엇을 나누는 장면과 함께 지속이 되는데 좀 읽는 사람의 마음에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표제작인 날마다 만우절에도 서로 조금씩 거짓말을 하면서도 좀 이제 애잔하게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게 등장을 합니다.